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세스 베이스 시험이 이제 새로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해당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이 자격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링크에 가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래쪽에 조금 보니까 실제 이 세스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샘플 퀘스천이라고 해서 약간 맛보기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PDF 한 4장 분량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PDF 파일은 제가 미리 받아 두었고요. 그리고 세스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먼저 보시면 서두에 이 맛보기 문제는 어쨌든 모든 그런 형태의 시험을 다 포괄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샘플 문제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칠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를 가늠하는 그런 것들은 잣대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마라,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랙티컬 프로그래밍 해서 뭔가 실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프로젝트 1을 보시면 지금 이 프로젝트는 일단은 세스 헬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슈즈 데이터를 사용해서 풀이를 하면 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세스 프로그램에 이 세스 헬프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런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고 이 데이터셋을 이러한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스 헬프 라이브러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이런 세스 헬프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연구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세스를 설치하시면 누구나 다 이 프로그램을 이 파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 요거를 다 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저희는 명령어로 불러오면 되겠죠. 일단은 저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데이터 이름은 일단은 워크 라이브러리에 그냥 sorted shoes로 만들라고 하니까 저희도 똑같이 그냥 만들게요. work.sorted shoes로 해주고, 이제 불러오기는 이제 세스 헬프 라이브러리에 있는 shoes 데이터를 불러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시면, 요게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잘 불러왔다고 이제 설명이 로그창에 뜨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있죠.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하게 하고 있는데, 정렬을 할 때는 프로시저 솔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솔트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방금 만든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솔트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정렬을 하는 기준은 변수 프로덕트를 내림차순 순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 기준은 이제 sales라고 하는 변수를 ascending, 그러니까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세스 덤프 영상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형용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sort를 해주고 by로 이제 어떤 기준으로 sorting을 할지 이제 정렬을 해주는데, 이제 그 형용사처럼, 예를 들면 지금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센딩을 앞에 먼저 적어주고요. 디센딩 하는데 이거를 프로덕트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꾸며주는 형태로 이제 외우시면 편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덕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렬을 하는데 내림차순을 해라.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sales라는 변수에 대해서 오름차순. 근데 이제 오름차순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굳이 어센딩을 안 적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sales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런을 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잘 되었다라고 로그창에 뜨게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볼게요.
What is the value of the product variable in observation 148. 그러니까 이제 이 정렬된 결과에서 프로덕트 변수의 148번째 값은 무엇이냐. 그럼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워크 라이브러리에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쭉 내리면 되겠죠. 148번째로 가볼게요. 네, 148번째 프로덕트. 그러면은 슬리퍼.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면 슬리퍼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리전 변수의 130번째 관측치에는 무슨 값이 있느냐. 그러면 리즌인데 130번째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네, 130번째는 퍼시픽. 그래서 정답이 퍼시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정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정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뭐 그래도 난이도로 치면 저는 매우 좀 쉬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프로젝트 2번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2번 같은 경우에도 세스 헬프 라이브러리에 있는 슈즈 데이터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슈 레인지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리고 세일즈 레인지라고 하는 그 변수를, 문자형 변수를 새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카테고라이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일즈 레인지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세일즈 값에 따라서 10만보다 작을 때는 로어, 그 다음에 10만에서 20만 사이일 때는 미들, 그 다음에 20만 이상일 때는 어퍼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일즈 레인지 값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의도를 담아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어쨌든 뭔가 문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떤 세일즈 값의 범위에 따라서 세일즈 레인지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드는 그런 명령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if 구문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좀 무난하실 것 같고요. 뭐 where 구문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일단 if 구문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슈 레인지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불러오기로는 세스 헬프에 있는 슈즈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건을 줘서 이 세일즈 레인지 변수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저희가 이 세일즈 값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데, 이러려면 일단은 세일즈 값이 뭐 연속형인지 문자형인지 사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만 불러와 가지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슈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속성에 가서 변수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게 뭐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뭐 달러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지 어떤 건지 약간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세일즈라고 하는 값은 그냥 숫자죠. 그래서 여기 실제 값은 막 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일 건데, 이제 포맷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냥 숫자 값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형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if 구문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구문을 마저 적용을 해 볼게요. 이제 if 만약에 세일즈 변수가 10만보다 less than, 작으면, 그러면은 저희가 세일즈 변수가 10만보다 작으면 if then, 그렇다면 이제 세일즈 레인지라고 하는 값에다가 로어를 주면 되겠죠. 로어. 그 다음에 else if를 적어서 이제 만약에 세일즈 값이 10만에서 20만 사이라면, 그렇다면 10만에서 20만 사이라면 세일즈 레인지를 미들로 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else if 세일즈가 이제 20만보다 크거나 같다면
세일즈 레인지의 어퍼 값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if 구문을 통해서 세일즈 레인지를 정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는데 요렇게 바로 돌려볼게요. 자, 문제를 돌렸더니 일단은 에러는 나지 않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이제 저희가 정해준 그 새로운 변수는 제일 끝에 붙어서 제일 끝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일즈 레인지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고 이런 앞에 있는 세일즈 값에 따라서 로어다 미들 뭐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세일즈 변수가 앞에 없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라벨이 떠서 그런데요. 이게 보기가 여기서 보기를 누르셔서 컬럼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컬럼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일즈 값이 뭐 10만이냐 20만 사이냐 뭐 20만보다 크냐 요거에 따라서 이 세일즈 레인지 값이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로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5글자가 잘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미들 같은 경우에는 E가 잘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냐면 저희가 세일즈 레인지라는 이 변수를 정의를 할 때 따로 이제 랭스를 지정을 안 해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새로 정의하는 이 변수 값의 랭스를 좀 길게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따로 이거를 랭스를 안 잡아주니까 그냥 처음에 정의된 이 로어를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냥 5개로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것도 6개인 문자가 들어가게 하더라도 앞에서 랭스를 5개로 잡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랭스를 좀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는 귀찮아서 요거를 여기다가 공백을 넣어요. 일단은 이게 공백을 넣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이거 아까 속성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컬럼 정보를 보시면 세일즈 레인지는 저희가 방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로어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그냥 랭스를 5로 잡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들 같은 경우에 6글자이기 때문에 잘려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랭스를 뭐 지정을 해줘도 되지만 저는 이제 편법으로 여기 공백을 막 넣습니다. 공백을 막 이렇게 넣어주고 요걸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다시 실행을 시키고 요 레인지 값을 이제 변수 값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컬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인지가 엄청 늘어났죠. 이제 공백을 넣어가지고 약간 랭스를 늘려준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이제 값을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랭스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들이 잘리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제로 작업하시면서 약간 생기게 되는 요령이어서 뭐 요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저희가 새로운 세일즈 레인지라고 하는 변수는 정의를 마쳤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로어 그룹으로 분류된 그런 관측치는 총 몇 개냐 라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what is the mean value, 미들 그룹으로 분류된 그룹의 어떤 민값, 평균값. 그래서 지금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 프리퀀시를 물어보는 거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민이니까 이제 어떤 평균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퀘스천 3번은 프리퀀트 그 프로시저를 아느냐, 그 다음에 퀘스천 4번은 프락 민즈 프로시저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퀘스천 3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빈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프리퀀트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프리퀀트 구문은 이렇게 적어주시고 프리퀀트 적어주시고 데이터는 저희가 슈 레인지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저희가 로어 그룹 요거에 대한 빈도를 보면 되니까 방금 만든 이 세일즈 레인지 요 변수에 대해서 그냥 테이블을 산출을 하라고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물이 뜨게 되죠. 그래서 지금 로어 그룹에 대한 게 몇 개냐, 288개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퀘스천 4번도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 그룹으로 분류된 경우에
이 그룹의 어떤 세일즈 값의 평균이 무엇이냐, 그리고 round your answer to the nearest whole number. 그래서 정수에 가까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올림을 해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랑 민즈를 써야 되는데 지금 미들 그룹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하나 분리를 할게요. 그게 저 깔끔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만든 이 데이터셋을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데 이제 if 아까 만든 요 sales range라는 값이 미들인 경우만 다시 빼와서 새로운 데이터 템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랑 민즈를 적용을 해서 프랑 민즈는 이제 베리어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세일즈 값에 대한 평균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개인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들인 것들만 뽑은 데이터 템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템프에서 그것들의 세일 값의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1351 26.88인데 이제 라운드, 그러니까 올림을 하니까 135127 135127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2번 같은 경우에는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뭔가 조건에 맞는 변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프락 민즈랑 프락 프리퀀트, 그럼 기본적인 서머리 통계를 볼 수 있는 프로시저를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프로젝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는 다음에 프로그램을 뭐 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의 의도한 바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divide the observation sess help halt. 자, 일단은 sess help 라이브러리에 halt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3개 데이터셋으로 쪼개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high call, 하나는 low call, 그다음 하나는 miss call. 이게 아마 콜레스테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 낮은 그룹, 그다음 콜레스테롤 값을 모르는 그룹, 이렇게 3개 그룹으로 이 심장 데이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 값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로우 콜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큰 경우에는 하이 콜레스테롤에 넣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변수가 미싱인 경우, 없는 경우에는 이제 미스 콜에다가 분류를 해라. 그래서 이게 의도한 바죠. 이게 의도한 바인데 여기 보시면 fix the error in the above progra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제가 지금 봐서는 여기에 빠진 게 조금 있거든요. 빠진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말하는 게 위에 프로그램이 틀렸기 때문에 에러를 좀 고쳐라. 그래서 이 위에 문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뭔가 좀 여러 개의 에러들이 이제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에러는 뭔가 문법적인 에러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적인 에러일 수도 있고 또 로직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in the case of logic error, 로직 에러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may not produce an error in the log. 이제 로직에 의한 에러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법적인 에러 아니면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적인 에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로그 창에 만약에 그런 부분의 에러는 이제 빨간색으로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직적인 에러는 얘네들이 별 컴퓨터적으로 문법적으로 그 틀린 게 없다면 얘네들이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서 에러를 좀 고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fter fixing all of the error in the program,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의도한 바가 이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문법을 고쳐서 아래의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요걸 한번 제가 돌려 볼게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앞에 한 거는 제가 지우고요. 여기 붙여넣기를 해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실행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글씨가 엄청 많이 나오죠. 뭐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세스를 이제 일단 처음에 여기 첫 줄부터 보시면 지금 아까 세 개의 데이터를 만들고자 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다음에 로우 콜을 만들겠다, 하이 콜을 만들겠다, 근데 미스 콜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개 데이터를 만들려면 사실 세 개 다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저 워크.미스 콜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세스엘프에 있는 헐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맞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f 구문이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콜레스테롤이 LT 이거는 less than 200이니까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여기 outpu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는데 여기 지금 than이 빠졌어요. 이제 if 구문은 if then 이게 항상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then을 다 넣어줘야지 지금 틀린 부분이 수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제가 다 일단 then을 다 넣을게요. 일단은 요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일단 그래도 에러가 뜨네요. 지금 에러가 뜨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요 위에까지는 좀 에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정정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건데 여전히 여기 세 번째 줄이라고 할까요? 여기 if cholesterol is missing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의도가 콜레스테롤 값이 missing이면 여기다 넣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렇게 적어주면 안 되거든요. 요런 명령어는 뭐 약간 이제 콜레스테롤 이꼴 점 요런 식으로 뭐 미싱인 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로 뭔가 이게 정의되는 명령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일단은 이 미싱 값 같은 경우에는 숫자랑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0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게 0으로 처리가 돼서 참으로 잘못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is missing 이런 명령어는 없기 때문에 보통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요거를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에러는 안 나죠. 의미로 봐서는 이제 if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작으면 low 콜, 뭐 이거가 200보다 greater equal 크거나 같으면 이제 high 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결칙이면 miss 콜, 이제 이건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틀려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만든 예를 들면 로우 콜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우 콜. 자, 그럼 로우 콜에 들어가시면 지금 로우 콜은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작은 경우만 들어가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미싱인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잘못된 거인 게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측치를 이렇게 대소관계로 비교를 했을 때 결측치는 0으로 생각을 하고 얘네가 어쨌든 그 분류를 같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하게 되면 200 이하보다 200보다 작은 것들을 로우 콜에 넣어라 라고 하면 200보다 작은 것들도 들어가고 결측인 값들도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기엔 조금 길어서 일단은 코드를 바로 수정을 제 방식대로 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else if를 쓰시면 돼요. else if를 쓰면 되는데 저는 일단 순서를 조금 바꿔서 왜냐면 결측이 조금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결측인 거 먼저 일단 처리를 할게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결측 값이라면 미스 콜에 넣어라. 그리고 여기에 else if를 넣는 거죠. else if. 그리고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LT한 것들에 대해서는 로우 콜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else if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 LT가 lower than이고 그 GE가 greater equal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의도한 바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바뀔 거예요. 요걸 한번 돌릴게요. 다시. 자, 이제 수치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 돌린 거는 이제 분류가 잘못된 이 개수인 거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올바르게 수정을 해서 돌리니까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에는 이제 의도한 바대로 잘 분류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보시면 문제 5번은 이제 하이콜 데이터는 몇 개의 관측치가 있느냐. 그래서 하이콜 데이터는 3652 이제 정답이랑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콜에는 1405개. 그래서 여기는 140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f 구문이 어떤 부분이 또 틀렸고,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묻는 문제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과정을 거쳐서 익숙해지면 뭐 충분히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탠다드 퀘스천이라고 해서 아까는 프로젝트 단위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뭔가 기본형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저는 느낌은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계속 했던 덤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 7번을 보시면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단편적인 문제죠. 앞에는 이어지는 건데 이제 이거는 약간 서로 이렇게 개별적인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세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이제 value 캐릭터 2에 들어가는 값이 뭐냐. 지금 캐릭터 1에는 0, 1, 2, 3, 4, 5, 6, 7, 8, 9. 근데 이제 따옴표가 있으니까 문자형 변수로 이 숫자 값을 넣어라 라고 돼 있고, 캐릭터 2는 subs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일부 이제 문자만 가져오는 그 명령어죠. 함수죠. 그래서 캐릭터 1에서 세 번째부터 4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 세 번째는 0, 1, 2, 2에서부터 4개를 가져와라니까 2, 3, 4, 5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문법적인 지식만 있다면 바로 풀실 수가 있는 문제죠. 근데 사실 이게 세스 프로그램을 실제 시험을 치시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긁어서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긁어서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 캐릭터 2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우 간대한 거 아니냐. 그냥 돌려서 결과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 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제 형태로 문제가 바뀌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좋은 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문제가 이제 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8번. 퀘스천 8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포맷을 정의하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 포맷을 이제 올바르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문법이 맞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요거 실행해 놓고 그 다음에 요 A, B, C, D, E 문항들을 하나하나 다 실행을 해서 올바르게 이게 데이터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 되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확인을 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공부를 좀 해서 문법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막 이렇게 세스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문법적인 지식으로 해서 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덤프에 나와 있는 문제랑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정의를 하는데 스코어 포맷을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에서 50이라는 숫자 값은 페일이라는 문자형 값으로 보이게 포맷을 맞춰주고, 이제 51에서 100 값은 패스라는 값이 보이게 포맷을 맞춰주는, 그래서 스코어 포맷인데, 이 스코어 포맷을 프린트 프로시저에서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스코어 점, 그러니까 그 포맷 이름 뒤에 점을 붙여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정답이 B번. 이제 프린트를 할 때 포맷을 적용을 해줄 때 테스트라는 변수에 스코어 점 포맷을 적용을 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 문법을 외우고 있다면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8번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9번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1이 있다. 근데 레비뉴 2008에는 1.2, 2009에는 1.6, 2010에는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토탈이라는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 이 토탈을 보시면 sum 함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of rev 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법을 외우고 계시면 바로 푸실 수 있어요.
요게 of rev 땡땡이라는 거는 rev로 시작하는 변수들은 모두 합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rev로 시작하는 변수들은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1.2, 1.6, 2.0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4.8이기 때문에 정답이 4.8C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문법을 알고 있으면 바로 푸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처음 보는 거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만드셔야죠. 근데 이제 이게 요런 레비뉴 값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인풋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죠. 그러면 데이터 원을 만들자. 원을 만드는데 지금 이 세 개 변수에 이 세 개 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input revenue 2008, 그 다음에 revenue 2009, revenue 2010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넣어주는 거죠. 1.2, 1.6, 2.0. 요거는 세미콜론은 옆에 다음 줄에 적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그냥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주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돌려보려면 약간 또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실행을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아까 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레비뉴 2008, 2009, 2010 값에 각각 1.2, 1.6, 2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2를 만들어서 이 토탈 값을 정의한 결과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4.8이 토탈 값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한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문법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건 그냥 문법 보고 그래 이거야 라고 답을 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건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럼 찬찬히 데이터셋 만들어서 여기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는 형태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이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세스 데이터셋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베리어블 1에는 요런 값들, 베리어블 2에는 요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 1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관측치가 몇 개가 들어가냐라는 건데, 요것도 그냥 요거 문법적으로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요게 지금 데이터 1을 만들고 2를 만들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input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set으로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nput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f 구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variable 1, 이 variable 1 값이 a인 경우, 지금 3개죠, a인 경우가. 3개 a인 경우에는 이제 결과물을 원 데이터에 넣어라. 그러면은 지금 원 데이터, 지금 저희가 지금 저 명령어가 얘기하는 게 1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만들고 2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1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a 값이 value 1인 경우, 지금 세 가지 경우죠. 세 개 케이스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if 구문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3개 관측치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 구문은 끝이 났고, 여기 보면 output이 있죠. output. 이런 식으로 그냥 output을 적어주면 그냥 여기에 불러오는 set 값이랑 그냥 이 set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오라는 명령어가 되거든요. 이 output이. 그래서 지금 이 input에 있는 데이터는 총 5개죠. 그래서 output을 적어주게 되면 이 5개를 각각 1, 2에 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에는 5개를 다시 한 번 더 넣어서 총 8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는 그냥 5개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에 들어가는 이 3개는 여기 있는 이 if 구문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5개, 여기 2에 있는 이 5개, 이 5개들은 여기에 있는 output 때문에 들어가는 관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바로 1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개수는 8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도 방금 요 위에 퀘스천 9번처럼 이 레비뉴 값들 넣었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좀 정의를 해서 실제 요거를 테스팅을 해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제가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일단 데이터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데 input 데이터를 만들겠다. 자, 그런데 지금 variable 1이 문자형이죠. 그래서 여기 달러를 붙여주셔야 되고 variable 2도 문자형이기 때문에 달러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즈 구문을 쓰시고 처음에 a가 들어가고 1, 그 다음에는 a가 들어가고 2. 이거를 대소문자 구분을 그래도 해줄게요. 문제랑 똑같이. 그 다음에 a 들어가고 2, 그 다음에 b 들어가고 3, 그 다음에 c 들어가고 4, 그 다음에 a 들어가고 5. 지금 요 원도 소문자로 일단 뭐 똑같이 하죠. 이게 줄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골뱅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하시고요.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 인풋 데이터니까 인풋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뭐 실행을 하죠. 선택 실행. 그러면 이제 로그 창에 에러가 없고요. 보시면 여기 바로 나오시죠. 원 변수에는 원 데이터에는 8개의 관측치, 그 다음에 2 데이터에는 5개의 관측치. 그래서 1, 2. 그래서 지금 2 먼저 보시면 2는 아웃풋에 의해서 5개 관측치, 요 5개 인풋에 있는 관측치가 다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 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 건은 A가 있는, 그러니까 이 if 구문에 의해서 variable 1이 A인 경우가 앞에 3개가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약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A인 경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여기 5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아웃풋에 의해서 5개가 들어가서 총 8개가 되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 문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요거 보시고 답을 8로 내버리시면 되죠. 근데 이거 잘 모르겠고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데이터셋을 내가 직접 요렇게 아까 인풋이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주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요 문장을 실제로 또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총 시험 시간이 2시간이고 문제도 한 4, 50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 조절을 조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프로젝트 1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세스를 다 이용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리즈로 나오는 문제들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약간 단답형 문제로 해서 따로따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좀 덤프랑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 퀘스천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덤프처럼 단답형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법적인 지식을 좀 많이 준비하실수록 따로 이제 할 필요 없이 바로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요 세스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덤프 앞에 제가 이렇게 한 140개 정도 이렇게 덤프 문제 풀이를 올린 게 있는데 그거를 여전히 보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많이 봐왔던 그 덤프에 있는 그런 단답형 멀티플 문제들은 조금 쭉 여전히 이제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앞에 나오는 이런 프로젝트 문제를 좀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편집하고 뭐 if 구문도 쓰고 변수도 정의하고 기본적인 서머리 통계도 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사실 조금 요 세스 베이스 시험도 좀 무난하게 다들 통과하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세스에서도 이게 좀 실질적으로 세스를 쓸 줄 아느냐라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개편한 거기 때문에 요런 프로젝트 부분들의 문제가 좀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시험을 안 봐서 뭐 학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은 패스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지금 조금 다른 일정 때문에 바빠서 가능하면 한 8월 중에 저도 세스 베이스 새로운 거를 좀 응시를 해서 약간 후기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올해 뭐 이번 방학에 혹시 베이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덤프 문제 한번 풀이하는 거는 약간 문법적인 면에서 한번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약간 세스 책을 사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핸들링을 하는 기초적인 문제들을 좀 풀이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약간 준비를 하시면 무난하게 세스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세스 베이스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를 이 세스 홈페이지에서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찬찬히 같이 실습하는 형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도 제가 좀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나눠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맛보기 문제는 이렇게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혹시라도 세스 시험을 먼저 요 바뀐 시험을 치신 분이 있다면 조금 의견을 보내주시면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말이 많이 길었는데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 다들 세스 베이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